이제 드디어 마지막 시간 견적서 기능 설정하기 마지막 시간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견적서 설정하는 기능 부분들은 우리가 앞서 모양을 다 가다듬어 뒀기 때문에 셀 서식을 통해서 없는 형식, 이제 표시 형식을 조금 바꿔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수식을 써서 우리가 그 기존의 표, 상품 목록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바로 읽어올 수 있는 함수 작업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되어 있는 내용 중에 에러 메시지를 조금 처리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라는 기능을 통해서 내가 입력을 할 때 조금 더 제한을 두는 부분, 또 메시지 띄워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견적서라는 시트에 우리가 지금 열심히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 똑같이 남아 있거든요. 자, 우리가 조금 화면을 확대해서 해야 될 부분들을 조금 직접 해 나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게 되면 등록번호가 있습니다. 등록번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 2, 3, 4, 5, 3, 7, 8, 9처럼 이렇게 숫자만 적혀 있는데 제가 원하는 형태는 3자리 숫자 빼기 2자리 숫자 빼기 4자리 형태로 바꾸고 싶거든요. 자, 이거는 셀 서식에 가셔서 없는 형식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 지정에 여기에 보시면은 값을 입력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입력하는 이 값은 숫자 값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등록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숫자 한 자리를 그 매칭할 수 있는 키워드는 숫자 0입니다. 그래서 000 그러니까 숫자 내가 개수를 맞추고 싶은 만큼 자릿수만큼 0을 채워 주시면 되고요. 000 빼기 00 빼기 0000 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은 숫자 3자리 빼기 2자리 빼기 4자리 형태의 숫자 형식이 보이고 있고요. 그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등록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없는 거를 새로 만드는 거죠. 그죠? 없는 걸 새로 만들고 표시 형식에 우리가 새롭게 형식을 등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은 일환으로 전화번호도 우리가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전화번호 커서를 두시고요. 자, 셀 서식에 가주시고 여기 기타에 가시면 돼요. 기타에 가시게 되면 우리 여기에 다양한 것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게 안 뜹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로컬 이런 것들을 한국어로 바꿔주셔야지 우리가 원하는 형태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번호 국번 3자리라고 나와 있는 부분 보이시죠? 그죠? 자, 이 부분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여기에 전화번호 국번 3자리짜리에 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새롭게 형식도 등록해봤고 여기에 전화번호도 새롭게 우리가 적용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을 구하는 부분을 해볼 거거든요. 자, 우선 품명부터 보겠습니다. 품명은 자기가 판매하고 있는 품명들만 표시를 해야 되겠죠. 내가 팔지 않은 물건을 여기 적어서 견적을 내는 건 의미가 없는 거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품명 부분에는 내가 판매하는 물건의 목록이 뜨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록 중에 내가 선택하면 빠르게 입력할 수 있으니까요. 그죠? 자, 이거는 여기에 상품 목록에 이런 상품을 내가 판매합니다라고 10개 항목을 제가 임의로 입력을 해뒀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항목들 10가지 중에 선택을 해서 그죠? 입력할 수 있도록 할 건데 우선 이 표는 항상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이름을 하나 등록을 새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A1에서 C11까지 선택을 해줄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름 상자 보이시나요? 자, 여기다가 상품 목록이라고 이름을 재차 등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엔터 쳐보겠습니다. 자, 엔터를 치게 되면 자, 다른 부분 클릭해서 상품 목록이라는 걸로 언제나 이 표를 접근할 수 있다. 그죠? 참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견적서 시트에 와서 이제 하려던 거 해볼까요? 자, C9만 하는 게 아니라 C9에서 끝까지 우리가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C20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자, 입력할 값을 내가 미리 제공을 하고 이 제공되는 것들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의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기능입니다. 자, 이 기능을 클릭을 해서 자, 눈에 익은 부분이 있죠. 그죠? 설정 탭에 가시게 되면 모든 값이 아니라 목록으로 바꾸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목록으로 바꿔주시고요. 목록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원본이라는 부분에 커서를 갖다 둘 수 있는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품 이름들만 쭉 나올 수 있도록 목록을 제공하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상품 목록에 상품 이름들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런 버튼이 나온다는 거는 이렇게 다이렉트로 범위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품 목록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자, 설명 메시지 하나 추가해 볼까요? 설명 메시지의 제목은 입력 안내라고 할 거고요. 설명 메시지 내용은 목록 중에서 선택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입력 메시지, 안내 메시지를 주고 싶습니다. 이거는 띵 하고 오류 메시지 띄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내해 주는 겁니다. 메모처럼. 확인 버튼 눌러볼까요? 눌러보게 되면 자, 여기에 커서를 두었을 때 이렇게 목록들이 안내 메시지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 화살표 눌렀을 때 목록들이 뜨게 되죠. 그죠? 이렇게 해서 스피커, 그죠? 프린터기 이런 것들을 쉽게 선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규격은 여기에 상품 목록표를 잘 보시면 상품 이름을 알게 되면 규격과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규격과 단가는 상품명이 이렇게 선택이 돼서 입력이 되면 바로 규격 단가가 바로 촥 읽혀지면 좋겠죠. 그죠? 찾아지면 좋겠죠. 자, 이거는 VLOOKUP이란 함수를 써서 우리가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다 기억나시죠? VLOOKUP은 세로 방향으로 검색을 할 거고 검색된 거에 값을 두 번째 값을 우리가 찍어 갈 거잖아요. 그죠? 규격. 단가는 세 번째 값을 찍어 갈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똑같은 값을 찾도록 하는 VLOOKUP이라는 인수값들을 순차적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VLOOKUP에 내가 원하는 값, 내가 찾을 값을 먼저 찍어주고 이 전체 표에서 두 번째 값에 또는 세 번째 값에 똑같은 값을 찾을 수 있는 옵션을 설정해서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견적서에 가보겠습니다. 자, 규격에 는 해서 VLOOKUP이라는 함수를 쓸 거고요. 자, 여기서 자, lookup value는 프린터기라고 되어 있지만 나중에 바뀔 수가 있죠. 수시로. 자, 이 값을 찍어 주겠습니다. 자, 콤마. 테이블 어레이는 우리가 상품 목록에 이렇게 표를 다이렉트로 잡아서 고정을 시켜 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우리는 상품 목록이라고 이름을 등록을 했죠. 그죠? 이렇게 해도 절대 참조의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콤마. 자, 상품 목록표 중에서 우리는 지금 규격을 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규격은 두 번째 열이었었고, 콤마. 똑같은 것을 찾는 거죠. 그래서 0이라는 옵션 값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스피커, 똑같은 프린터기를 찾을 거니까. 그죠? 괄호를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 규격이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다른 걸로 한번 맞춰볼까요? 이렇게. 그죠? 자, 수량은 내가 임의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단가. 자, 단가 또한 규격처럼 품명을 알게 되면 규격과 단가를 구할 수 있었고 단가는 세 번째 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는 해서 VLOOKUP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품명과 콤마. 자, 상품 목록표에서 찾을 거죠. 콤마. 아까 단가는 세 번째 열에 배치됐었고요. 콤마. 똑같은 값을 찾기 때문에 0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엔터를 치게 되면 단가 값이 구해지는데요. 자, 이거 이렇게 구해지고 난 다음에 공급가액은 는 해서 수량 곱하기 단가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지요. 자, 이거 폼명을 다른 걸로 바꿔주게 되면 이렇게 수정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두 번째 값을 설정했는데도 안 됩니다 하는 거는 규격과 단가와 공급가액이 지금 수식이 복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이거는 자, 규격. 내가 여기 한다고 해서 다시 타이핑할 필요 없이 위에 수식 적은 거에 자동 채우기로 끌어서 완성해 주는 거 기억나시죠? 그죠? 자, 끌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막 헉 하시죠. 그죠? 자, 여기 보게 되면 샵에 NA 나와 있는 거는 찾는 게 없는데요. 없습니다. 이런 메시지예요. 당연하죠. 앞에 아무것도 설정 안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 오류 메시지 수정하는 것도 조금 필요할 것이고요. 자, 여기에 일단 나와 있는 거니까 수량값 입력해 볼 거고요. 단가도 위에 나와 있는 수식을 끌어서 완성하게 되면 똑같은 오류 메시지가 생기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찾을 값이 없는 거예요. 공급가액도 끝까지 끌어서 수식을 완성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똑같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규격과 단가와 그죠 공급가액 이렇게 오류가 생긴 것들을 조금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오류 메시지를 바로잡아주는 거는 if error라는 함수를 쓰면 된다라고 우리가 기존에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오류가 생겼다 해서 여기서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식의 제일 위쪽으로 가서 수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죠?
if 에러는 에러가 발생되게 되면 어떻게 표시해 주세요 라는 거를 이제 여기에 첨가를 해줄 수 있는 건데, 자, 기존의 값은 그대로 살릴 거예요. vlookup은 그대로 살릴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vlookup 앞에 는 다음에 커서를 두시고 if error라고 해서 괄호를 열어줄 거고요. 그런 다음에 value 값은 그대로 살릴 거고 끝에 콤마 쌍따옴표 2개를 연달아서 적어주게 되면 빈칸 표시가 되는 거죠. 그죠? 있으면은 그대로 정상적인 값을 출력하는데 만약에 에러가 생기게 되면 빈칸 표시해 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엔터를 치고요. 지금 여기는 정상 값이니까 나오지만 끝까지 한번 끌어볼까요? 하게 되면 오류들이 다 사라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단가와 공급가액 하실 수 있겠죠? 자, 같이 해볼게요. 제일 위에 단가 부분에 커서를 둘 거고요. 오류 생기네 말고 제일 위에 vlookup 앞에다 커서를 두시고 if error를 적어주겠습니다. 자, 괄호 열어주시고요. 값은 살리고 콤마 마지막에 쌍따옴표 2개를 연달아 찍어주시고 엔터를 치게 되면 끝까지 끌었을 때 오류 메시지가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류 메시지가 이 공급가액이 바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value 값은 계산할 수 없는 값인데요. 계산이 안 됩니다. 라는 오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당연하죠. 빈칸 처리됐으니까요. 그죠? 자, 공급가액 부분. 자, 이것도 마찬가지 제일 위에 커서 두시고요. 여기다가 if error 괄호 열고 끝에 콤마 쌍따옴표 2개를 연달아서 적어주시고 엔터를 치게 되면 공급가액도 끝까지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됐으니까 세 번째 항목으로 한번 추가해 볼까요? 파랑 색깔 단가가 구해졌는데 수량은 자 8 해볼게요. 자, 네 번째 항목으로 스피커 추가해 볼 거고요. 이거는 30개 해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시를 했는데요. 자, 여기 끝에 공급가 총액을 구할 수 있겠네요. 그죠? 이제 위에 나와 있는 것들이 다 구해졌으니까 공급가 총액을 한번 구해 볼게요. 공급가 총액은 위에 나와 있는 거에 합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는 해서 sum. 자, 빈칸이든 아니든지 간에 전체 공급가액 전체를 블록 잡아주시게 되면 이 전체 빈칸이니까 빈칸은 제외하고 합계가 제대로 구해지겠죠. 그래서 엔터를 쳐주시면은 공급가 총액이 구해질 거고요. 세액은 공급가 총액의 10%를 곱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는 해서 위에 나와 있는 공급가 총액에 곱하기 10% 해주시면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합계 금액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합계 금액은 위에 나와 있는 값 두 가지를 다 더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엔터를 쳐주게 되면 최종적인 금액이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점검해보고 바꿔야 될 부분이 눈에 보입니다. 보면은 여기에 정렬 상태도 다 양호한데 단가, 공급가액 이 부분은 원화죠. 그죠? 통화 형태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이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셀 서식을 가주겠습니다. 통화에 갈 거고요. 통화 형식이 맞춰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보기 확인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왼쪽 오른쪽 막 정렬이 섞여 있기 때문에 오른쪽 정렬로 조금 일괄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는 오른쪽 정렬이 좀 더 낫죠. 그죠? 자, 아래쪽에 공급가 총액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통화 형식으로 바꿔줄 거고요. 확인. 그런 다음에 오른쪽 정렬로도 조금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양을 다 수정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내용인데요. 뭐냐면 자, 우리가 뭐 엑셀의 중요한 부분, 견적서 부분을 지금 점검하고 있는데 소비자는 이렇게 견적 내용을 디테일하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얼마를 지불해야 되는지에 대한 결과값, 그러니까 최종 그 값이 궁금한 거죠. 그죠? 최종 값이 궁금한 터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총 얼마입니다 라는 게 먼저 한 번 더 눈에 탁 띄도록 표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력서 자기소개서 쓸 때도 헤드라인을 달거나 또 두 갈식으로 이야기하거나 하는 것과 일맥상통한 부분이죠. 그죠? 자, 그러면 합계금의 이 부분에 뒤에 최종적으로 구해진 이 합계값이 한 번 더 찍힐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기에 표시할 거기 때문에 C7에다 커서를 둘 거고요. 여기다가 는 해주시는데 더하기 0 하는 거와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클릭해서 마지막에 최종적인 금액 값을 클릭해 주시고요. 이런 상태에서 더하기 0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겠죠. 그죠? 그죠? H31을 찍어주시고 엔터를 치게 되면 여기에 값이 찍히게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요렇게 입력을 해도 되겠지만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눈에 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작이나 위변조와 관련된 것도 고려해야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셀 서식에 가주시겠습니다. 가게 되면 여기에 기타라는 부분에 한번 가볼까요? 자, 일반적인 한자 이런 것들은 지금 이렇게 숫자 값을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1은 세로 짝대기만 하나 더 그게 되면 10으로 바뀌게 되죠. 그죠? 위변조가 쉬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가전자라는 특별한 함수들을 활용해서 이 위변조를 막고 있고요. 자, 한글로 한번 맞춰볼까요? 한글로 하게 되면 우리가 읽기 편하게 한글로 231만 9,68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신기하죠, 그죠?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요 글자로 가격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상태까지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이제 테두리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요게 출력이 잘 되는지만 한 번 더 볼까요? 파일에 인쇄를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저는 너비를 조절하고 하다 보니까 두 페이지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수정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페이지 설정에 가셔서 보면 확대 축소 배율이 87%가 되어 있는데 얼마로 조절해야 되는지 저도 몰라요. 이거는 한 페이지에 무조건 맞춰주세요 할 경우는 자동 맞춤을 해주시면 되고요. 한 페이지를 했으니까 용지 너비와 높이를 각각 1로 해주게 되면 한 페이지에 무조건 맞추게 됩니다. 만약에 용지 너비를 2로 바꾸고 1로 높이를 하게 되면 너비가 2니까 가로로 긴 거를 세로로 뚝 잘라서 두 페이지를 만들어 주는 거고요. 용지 너비를 1, 용지 높이를 2로 바꾸게 되면 세로로 길게 되어 있는 이 내용을 잘라서 두 페이지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위에 페이지, 밑에 페이지. 그죠?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분량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자동 맞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한 페이지로 피트 돼서 자동 맞춤이 돼서 출력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인쇄를 누르시거나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견적서 기능 설정하기 강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총 8개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났는데요. 다양한 이야기도 드렸고 다양한 기능을 충족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좀 욕심을 많이 부렸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 다양한 방법과 내가 선택한 방법 이 두 가지 중에 저는 내가 선택한 방법이 좀 중요하다는 취지로 제가 앞에 화면에 띄워뒀거든요. 일단 안 되는 건 없습니다. 그죠? 저도 다양한 기능들을 다 고급 기능들만 다 추출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쉬운 기능 또 정확하게 추출할 수 있고 내가 잘 운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잘 조합해서 고급 기능을 따라잡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게 없고 혹시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를 바꿔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강의 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